아니죠. 북한하고 흥정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럼 형사하고 살인강도가 딱 대치하고 있는데 흥정이 됩니까? 누군가는 한 사람 이겨야지. 총을 가지고 있으면 쏘아야지.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형태나 황모라는 소설가를 데리고 다니는 그런 형태나 나는 이념을 버리고 실용 노선을 간다고 하는 형태나 이게 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그런 점이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은 그것보다 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당 쇄신위원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원희룡이라는 의원을 만장일치로 임명을 했어요. 최고위원회의가 그쪽의 가장 최고 결정기구입니다. 거기서 만장일치로 원희룡이라는 사람 몰란 사람이냐 6.15선언 실천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또 법률가 출신이고 이 한국의 문제 집단 중에 하나가 법률가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지금 판사들도 문제지만 이 사람들은 법률가 판사라는 그 재주를 가지고 헌법을 부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헌법을 부수는 일을 합니다. 헌법을 모르는 사람이 헌법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헌법 법률을 뻔히 알면서 그걸 가지고 헌법 부수는 데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이가 그 필두인 인물이지만은 그렇다면 이 한나라당은 그러면 6.15 선언 6.15를 국가기념일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당 쇄신위원장으로 해서 그 방향으로 쇄신을 하겠다. 좌파적으로 하겠다. 좌경적으로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한나라당과 이런 대통령을 놓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생각을 정리를 하면은 어딜 가나 오늘 점심 때도 뭐 똑같은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은 그것은 실제는 배신감이죠. 배신감. 김대중은 30만 표, 노무현은 50만 표 차이로 집권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소신에 맞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30만 표, 50만 표, 1% 차이로. 그러나 이명박은 53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모자라서 대한민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헌법대로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지 못하느냐. 그게 배신감이지만 그것을 해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 더구나 권한이 있으면서도 법 집행이라는 권한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약점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약점. 그 약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좌파한테 약점 잡힌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스스로 양심의 가치관이라는 약점에 잡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즉, 깨끗하지 못하면은 용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정치에서는 자기가 깨끗한 만큼만 용감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깨끗한 만큼만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일반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철판을 깔고 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깨끗해야 남의 부패를 처단할 수 있고, 자기가 이념적으로 순수해야 이념적으로 기회주의자인 자 또는 반역자에 대해서 분노를 할 수가 있는데,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에서 느끼는 것은 그런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패한 사람에 대한 분노도 느껴지지 않고, 반역한 사람에 대한, 사기꾼들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바로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정을 하지 분노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서 반드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패 혐의로 구속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입장이 바뀌었을 때 상상을 해보세요. 노태우, 전두환 두 사람이 비자금 문제로 수사를 받을 때 얼마나 그 당시에 집권여당이 신한국당이었습니다. 그쪽에서 구속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왜 지금 박희태라든지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왜 안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유유상종이라는 말로서 설명될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2012년에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 보수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보수 자정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5년이라는 것은 한국의 보수층에 준 기회다 말이지. 근데 이 기회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첫째 보수 자정을 해야 된다. 보수 세력이 스스로 깨끗해져야 된다. 두 번째는 법치 확립을 해야 된다. 법치 확립을 하지 않으면 2012년에 가면 다시 넘어간다. 2002년에 노무현이가 50만 표 차이로 이겼다고 해가지고 그날 밤에 광화문 거리에서 노사모들이 모여가지고 반호를 치고 할 때 이미 그 마음속에 2007년에 질 수밖에 없는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왜냐? 무슨 씨앗이냐? 오만. 그 오만 때문에 노무현은 망했어요.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2007년에 집권했다고 기분이 좋아하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무사안이, 이기주의, 그리고 용기 없음, 이런 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지금 점점 이 씨앗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커져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2012년에 좌파 또는 기회주의자가 집권하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벌써 최근 한두 달 사이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친북 좌익 세력들이 이제는 희망을 갖게 되죠. 친북 좌익 세력들이 다음 정권 때는 다시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희망을 갖게 되면은 억지를 부리고 며칠 전처럼 긴 창을 가지고 와가지고 죽창을 가지고 와가지고 폭동을 합니다. 폭동. 이것도 다 용기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저리지 못하죠. 희망이 없으면. 그리고 판사들이 요새 운동권처럼 꼭 무슨 미수가처럼 또 노조원처럼 집단 행동하는 것.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법률에도 안 맞고 헌법에도 안 맞고 인간윤리에도 안 맞는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데도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우파 정권 이명박 한나라당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깽판을 쳐도 우리를 누가 견제하고 누가 응징하겠느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 자정과 법치 확립이 현재로서는 이 정권에 의해서 되지 않고 앞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마 여권 안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노 전 대통령을 구속해 놓으면은 그 기준으로서 이 정권 쪽에 있는 사람을 같이 쳐야 되니까 우리한테 칼날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막 같이 살자 하는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어느 정도 버틸 것이냐, 그것은 아마 여론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 형성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검사나 판사들은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여론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을 우리가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 여론 형성하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그 방식이죠. 그래서 2012년에 악몽이 점점 크게 자라나고 있다. 2012년에 대통령이 되려고 나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따져보면은 이명박 대통령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더 왼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까지 생각이 되니까 우리가 희망이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그래서 2012년을 향해서 우리가 희망, 애국 세력이 희망을 갖도록 그 희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 희망을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이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